자, 서문 요거 보겠습니다. 저희 5번 이후부터 볼 거고요. 음, 한 것도 있는데 한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어, 그러니까 사분면을 지나는 문제는 반드시 여기 원점과의 그 관계를 묻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치역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시그니처 포인트의 y 값을 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7이고 이 루트가 복잡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앞에 있는 부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그러니까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2에서 작아질 가능성이 있음이니까 A가 음수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보자마자 B는 2고 A가 음수라는 걸 동시에 확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 3면을 지나야 되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런 수열 모양이 될 거고요. 그러면 1, 3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0,0을 지난다 이렇게 해보시면 A 값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6번이고요. 다음 6번 보시면은 이것도 756을 뭐 약수 어쩌고 말 나오면 무조건 소인수 분해예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4, 1은 4, 4, 3, 12 되나요? 4, 1은 4, 4, 8에 32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녀석이 18이니까 또 저기 4 곱하기 189인데요. 3회랑 나와서 63 이렇게 되고요. 7, 9니까 3의 3승 곱하기 7, 2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짝수의 개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24개가 되는데 짝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짝수가 없을 때 얘를 배제했을 때 약수의 개수 4 곱하기 2죠.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3의 배수의 개수는 역시 이거를 배제했을 때가 3의 배수가 아닐 때니까 그걸 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유리식을 보셨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작으면 그냥 불편해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x-1로 저기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하시고 주의할 점이 뭐였죠? 분명히 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데는 배제시키는 이 기억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점 포인트와 약분을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저기 얘는 4x 그러면은 저기 4x 제곱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그 4x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됐었고 아래 녀석은 2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됐었는데요. 분모의 차수가 더 작은 걸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위의 녀석이 2x 플러스 3에 2x 그럼 4x의 제곱되고 6x 6x인데 마이너스 2x 하면은 자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럼 플러스 9 이러면 이제 분자를 검산식으로 이렇게 쓴 건데 번분수 해주시면 번분수래 분배법칙 해주시면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어떤 정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유리수를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정화유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정수가 나오려면 정수는 정수끼리 만나야 되고요. 정화유는 정화유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까지 소프트해진 거예요. 9의 그 음과 양의 약수면 되겠죠. 139 플러스 마이너스 139 이렇게 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8번도 우리가 좀 살짝 틀렸던 문제인데요. 8번은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더 우선적인 거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잖아요.
이웃하지 않기 위한 요건이 이웃해도 되는 이웃 가능한 경우를 먼저 이제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보고요. 다음은 이제 여사건의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부풀이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웃하는 경우는요. 지금 참고로 이렇게 면이 맞닿아야 되는 그런 걸로 변을 공유해야 되는 경우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장미하고 백합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할 거는 마치 악수하기처럼 그 밀어내기 노가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10명이 악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10시 2잖아요.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써서 악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컨비네이션은 도구가 없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노가다 방법이 이 녀석을 붙잡고서요. 얘랑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노가다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들 때는 이렇게 세면 중복이니까 이런 식으로 붙잡는 녀석의 오른쪽만 세는 방식. 이걸 내가 이제 밀어내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이웃하지 않는 거를 셀 때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1구역을 잡았어요. 하나를 1구역을 잡았을 때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3, 4, 5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2구역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1구역 이하는 어제 1구역은 이웃해서 안 되지만 그걸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총 5개 얘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6개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6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짝꿍 자리가. 선생님 3구역에서 왜 왼쪽이랑 안 했어요? 3구역에서 1구역 불러주면 1, 3이랑 이렇게 중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밀어내기 방식의 노가다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두 자리를 선택하는 게 6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비네이션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에 적합한 컨비네이션이 이웃하지 않는 걸 딱 고르는 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모양이 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단 6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작업에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6개의 자리를 골랐죠. 근데 그 자리끼리는 구별이 되니까 구역이 이름이 다르죠. 그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실수였습니다.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 말고 장미하고 백합이 구분이 되니까 그 똑같이 1, 3을 골랐어도 장미, 백합, 백합, 장미 그 자리에서 장미, 백합의 구분을 해주는 이펙토리얼 이렇게 해줘야 될 거고요. 나머지 세 자리에 대해서는 니들 알아서 써라 이렇게 엔딩이 되겠습니다. 그 답이 72가지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좀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내가 뭘 하나를 실수로 이렇게 안 카운트하면은 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를 골랐고요. 왜 자리를 골랐어요? 1구역, 구역 간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6개를 골라내 준 겁니다. 만약에 구역이 다 똑같은 구역이야. 그럼 이렇게 고르는 거랑 이렇게 고르는 거랑 다른 고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6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웃하는 걸 빼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 오펙을 돌리세요. 그러면 꽃이 5개가 아무렇게나 돌아가겠죠. 자, 이웃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자, 4개의 쌍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이웃을 하는 그 자리 2개 쌍인데 지들끼리 또 배열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알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은 똑같은 72개가 나온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뭉치면 이거 4팩이죠. 자, 2 곱하기 4팩, 5 곱하기 4팩, 즉 3 곱하기 4팩이니까 72가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근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 방법은 왜 굳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좀 사고력이 이제 입체적인 지식이 된다거나 할까? 예. 우리가 좀 약간 그 클래스가 비슷한 계산 두 방법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9번에 대해서는 내 말실수에 대한 한 가지 주의 권고를 할게요. A가 3이죠. 오케이, 잘 멈췄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기분이 안 잡았는데 내가 그런 말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죄책감에 얘가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더해서 0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말 여러 개 했었죠. F하고 F 인버스하고 같다라는 말과 그 유리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대칭함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시그니처 포인트 또 정근선의 교점이 A, B에서 A, B가 같다라는 말이 모두 같은 말이라 했었고 이걸 가장 쉽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A, B, C, D의 경우 A하고 D하고 더해서 0이 된다가 가장 쉬운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A랑 3이랑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지나간 점을 대입하시면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빌드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유리함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의미를 그래프 등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할 때 유의미하게 되려면 이 3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위아래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그 곱한 게 시그니처 포인터가 3분의 1,5 이런 유의미한 기하학적인 해석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 2x-3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4x-1이다. 그러면은 내가 k값 쉽게 구하는 걸 알려줬어요. 여기다 뭐 2분의 3이 0 되니까 2분의 3을 대입하래. 그래서 2분의 3 대입하면은 여기 5가 나오잖아요. 그 5는 이런 5입니다. 요런 5예요. 따라서 이거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야 k값이 진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준 것까지가 k값입니다. 이거 한번 주의를 좀 환기하고 갈게요. 자, 그다음에 10번 보시면은 요거는 저거 점 찍어갖고 시발건 하시면 되고요. 정말 그 하면 그냥 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1번에 보시면은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시그니처 포인트 중심으로 배열을 해볼게요. 2,2죠. 무슨 점이에요? 두 개 더해서 0이 되는 거 보고서 그분이 오셨다. 정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일단 얘는 2를 배제하고 2를 배제하니까 정역 치역 같은 거 맞아요. 이 말 추가할게요. 네, 아까 그거에 정역 치역 같은 거. 그러니까 시그니처 포인트가 같을 때만 이런 일이 생기죠. 정역 치역 같은 거.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거의가 아니라 되겠죠? 네. 모든 그래프의 사분면을 지난다. 요거는 봐야 되고요. 사분면이랑 교점을 지나는 건 항상 0,0이랑 비교를 하는 상황이 무조건 온다고 했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게 되고 일사분면 여기 지나는 거 보장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p에 대해서 ap의 최소값.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마플 저거 뭐야 특강에 있던 건데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산술기하고 개연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심지어는 마플 그 연습 문제 터프에 6문제가 전부 다 산술기하고 개연성 있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거의 그냥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서 이제 여기 점에 좌표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길이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죠. 바로 여기가 정사각형이 될 때 여기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루트 k잖아요. 루트 2k의 2배니까 여기 사이 그 두 쌍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루트 8k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사각형이 될 때니까. 그리고 잠깐만 2,2에서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시그니처 포인트에서 그래프 P에 대해서 AP의 최소값은 루트 2K니까 K가 몇이에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5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1이니까 K가 찐으로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5죠?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10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마플 저기 특강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네. 딴 얘기 있었나? 그 다음에 마플에 나왔던 게 뭐 요거 뭐 이런 거 있었죠? 시그니처 포인트가 같은 K 값이 다른 두 녀석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축의 평행 이동한 아니, 축의 평행한 그런 저희 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일정했었죠. 위치에 상관없이. 이런 내용도 마플에 있었고 한 번쯤 언급하고 보실 수 있잖아요. 다음 문제 12번 볼게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이제 무리함수 문제네요. 무리함수에 대한 정리를 몇 가지 해볼게요. 간단한 거. 무리함수 역함수.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역함수의 식을 바로 한번 써보겠어요. 자, 역함수의 포인트는 기존의 치역 뭐죠? b보다 크거나 같다죠? 바로 나오셔야 돼요. b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거죠. b보다 크거나 같은데 걔가 그대로 정역이 된다라는 점. 정역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역을 갖고요. 여기서의 꼭 시그니처 포인트가 a, b죠.
그거의 반대인 B, A를 꼭지점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최고점의 개수가 이거의 개수의 제곱의 역수인데 여기 있는 2를 대입해주면 4니까 그러니까 제곱의 역수가 아니라 저거의 역수인데 얘가 넣어주면 4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제곱분의 1, 그러니까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걸 보고서 얘가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게 기본기입니다. 한번 우리 의심 많으니까 한번 간단한 거 좀 시도해보죠. 여기를 y로 바꾸고 여기를 x로 바꾸면은 x-b의 그 2분의 1까지 하면 4분의 1의 그 제곱에 플러스 a. 여기 4분의 1이네요. 맞나요? x-b의 제곱. 4분의 1이면 4분의 1. 요거 x의 계수 역수입니다. 이거 미안해요. 4분의 1이에요. 네. 그렇게 잡아주시고, 역함수의 최소값이 4이다. 저는 조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이렇게 써보시면은 여기 4분의 1. 됐죠? 이게 역함수인데. a가 4라는 거죠? 네. a가 4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자, 증가함수죠. 기본형이니까 대칭이 없어지니까. 자, 증가함수에서 요점은, 증가함수는 대타 선수로 y는 x를 내보내도 됨이 포인트였죠? 뒤에 이거 감수함수인 케이스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서문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리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유리함수에다 힘을 흘러 안 주고. 이거의 교점은 한 개이다. 자, 그래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대타로 얘를 내보내도 괜찮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이 한 개인 것, 즉 접하는 순간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저기 y는 x하고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연립해서 제곱하게 되면은 원래 없던 요 부분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지장을 주지 않겠네. 얘가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지 않잖아요. 얘가 이제 지장이 되는 경우는 교점을 구할 때 두 개의 답 중에 어떤 거 골라야 돼? 큰 걸 골라야 되는 거야. 실존하는 거니까. 없던 게 계산 과정이 여기서 생긴 거니까. 자, 그래서 y는 x하고 저기 연립한 다음에 x-b를 저기 제곱을 하게 되면은 4의 x-a가 되고, 우리 a 값은 알고 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b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묶어서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의 x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플러스 4a 플러스 16. 자, 요거로 가볼게요. 여기서 4분의 d인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다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4b 플러스 4고 b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3이 나오겠죠. b가 3이라는 것들 다 알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역시 교점을 y는 x하고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그 a라고 할 때 교점을 자,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서 a가 4고 교점을 묻는 줄 바로 나왔어요. 4고 여기가 3이니까 그리고 무조건 중근이 나오겠죠. 둘이 접하는 관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b를 대입해보죠. b가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25 그쵸? 예상한 대로 무조건 중근이 나오죠. 여기 x좌표가 5예요. y는 x 위의 점이니까 5,5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5니까 저기 중심의 거리는 5루트 2, 45도니까요. 5루트 2,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증가함수에서는 y는 x를 대타선수 출전,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보시겠습니다. 13번은 집합 AB가 있는데 일단은 그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들을 요소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요소 중에 하나고요. 1, 2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몇 개가 있을까요? 2의 4승 빼기 1이 있겠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5개 중에 요소가 있는데, 자, 부분집합을 AB라고 할 때 A도 B의 부분집합이면 안 되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정리하고 싶어요. 집합 A, B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가질 수 있는 집합 간의 관계의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서로 소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점점 겹쳐지면서 그 그림을 봐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소일 때 교집합이 조금 생긴 아우디 관계, 하나가 완전히 B의 안쪽에 들어가 버린 요런 관계, 요런 관계.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된대요. 요거 안 된대요. 서로 소임이 안 된대요. 다시 말해서 아우디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로 환원이 되겠다. 첫 번째. 이 문제에서는 아우디 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를 묻고 있어요. 아우디 관계. 어. 자, 그러면은 아우디 관계가 되면은 어떤 요건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공집합이면 서로소가 돼버리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공집합이면 안 돼요. 여기도 공집합이면 안 돼요. 얘가 공집합이면은 얘가 얘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얘가 공집합이면 얘가 얘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세 개의 공집합이면 안 되는 요건이 생깁니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우리 박스에다가 공 채워 넣는 문제에서 빈 박스는 존재하면 안 된다. 혹은 무슨 뭐 색깔 두 개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꽈락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문제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 이제 세보시죠. 그럼 내가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그 거시적인 분류를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 여기가 1부터 공집합이면 안 되죠. 근데 교집합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집합이 네 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이 네 개일 때는 1, 2, 3, 4가 여기 다 들어가면은 얘가 가져갈 게 없어요. 선생님 여기도 1, 2, 3, 4 들어가고 여기도 4 한 번 더 쓰면 되지 않나요? 집합에서는 중복 표현의 금지 규칙이 있죠. 1, 2, 3, 4가 들어가면은 얘네가 다 공집합으로 자동이 되기 때문에 세 개가 들어가더라도 한 놈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는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분류로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교집합이 한 개일 때 요거랑 교집합이 두 개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먼저 해볼게요. 교집합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죠? 먼저 4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죠. 자, 4개 컨비네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1, 2, 3, 4가 서로 다르게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4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야, 이제부터 너를 교집합으로 분류를 한다.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이 두 개가 여기 순수 A, B 대칭 차집합 영역으로 뿜빠이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얘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4, 3, 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개가 나왔을 때 이게 찢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 녀석에 좀 조심을 해보세요. 여기 내가 이걸 괜히 나중에 하는 게 아니야. 역시 4개 중에 한 개를 뽑아서 교집합을 뽑는 것까지는 뭐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가 있겠죠? 됐죠? 뉘앙스 보고 멈춘 건가요? 아니면 진짜 판단해서 멈춘 건가요? 조심해야 될 점이 우리가 분할과 분배에서는 세 개가 남았을 때 반드시 그 세 개 안에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남는 잔반찬 없이 먹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곽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녀석.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무조건 세 개를 다 분할 분배 때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빠뜨려 주시면 안 되고 그 네 개 중에 한 개 골라서 교집합 골랐어요. 한 개, 두 개 되는 경우는 1, 2, 3, 4 간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남겨진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으면은 그리고 우리 또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라는 거는 두 개가 남겨지는 것도 역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른 개수에 대한 분할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거니까 팩토리얼로 나눠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분배의 관계죠. 1, 2를 넣을 것인지 2, 1 넣을 것인지. 그래서 이팩토리얼. 이 이팩토리얼 행위를 분배라고 합니다. 일단 더하기.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자,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고, 자, 이걸 또 분할 분배로 해볼게요. 세 개 중에서 지금 교집합이 아닌 애들 중에서 한 개를 뽑고, 남은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 한 개 나왔으니까 기계적으로 이팩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묶음만 분할을 한 거예요. 근데 자, 이 자리가 A, B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팩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팩으로 나눴는데 다시 곱할 거면 못하러 나눴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중요해요, 저게. 이런 계산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가 6이고, 6이니까 10이고 48이어서, 네, 답이 60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14번 보시죠.
자, 14번도 보시면은 이 식의 의미를 또 보시고 모양만 보고 쫄지 마시고 x에다가 1, 2, 3 같은 거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은 그 같은 절대값인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애들의 차이가 1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은 여기 정의에서 1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차이가 1이겠구나. 차이가 1인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1인 케이스는 1개, 2개, 얘하고 얘는 아니에요. 3개, 4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저기 뭐 1대1 대응 뭐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1커플, 편의상 1커플이라고 할게요. 2커플이라고 3커플이라고 할게요. 1커플은 이 파란색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죠. 그렇게 2커플도 3커플도 이렇게 3번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빠뜨렸을까요? 자, 예를 들어 1커플의 남자가 플러스 남자라고 마이너스 여자라고 볼게요. 남자가 가져가는 그 함수값이랑 여자가 가져가는 함수값을 바꿔도 차이가 여전히 1이죠. 그래서 각 커플마다 그 2씩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2의 구승이 나오게 돼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빠뜨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작업에 누락이 생기면 이제 결실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좀 넓은 눈으로 보완 보수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좀 무책임한 답변인 연습을 많이 해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의 답이 오답이 생겼을 때 경우의 수의 실력이 많이 느는 방법은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려는 마인드 그리고 나중에 그 틀린 거를 갖고서 스스로 첨삭해 갖고 어떤 부분이 어떤 논리가 잘못됐는지 이런 좀 서술형 느낌으로 봐주게 되면 실력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15번이고요. 자, 15번은 어떤 문제예요? 유형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죠.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죠. 자, 저 녀석은 fx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마이너스 1과 3이죠. 시그니처 포인트가. 자, 여기 시그니처 포인트가 있고요. k 값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저기 그려져서 뭐 이렇게 그려진 녀석입니다. x가 0일 때 마이너스 6이니까 요렇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올라가서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가 6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fx를 절대값에 씌울 거니까요. 이 녀석은 이제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1을 넘겨서 자, 이러한 그 정점이 몇 컴마 몇이죠? m과 상관없이 지나는 점, m에 관한 항등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재밌는 점이 정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근선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막 랜덤하게 계속 저기 피제 스피너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개가 만나는 점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곡선 위로 볼록한 극선의 특성상 이 점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내가 말하죠. 그 임계점이 되는 점이 접점이거나 혹은 이러한 특이점을 지나는 경우에서 항상 그 부등식 구간의 경계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접선이 될 때, 자, 접선이 되게 되면 어떤가요? 하나, 두 개인데 그거보다 기울기가 조금만 작다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 두 개 사이가 바로 이제 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그냥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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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접할 때랑 두 점이 지날 때 여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이제 m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이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이죠? 꺾여 올라가는 지점. 바로 저기 y가 0일 때니까 이거 x가 2일 때거든요. 2,0이거든요. 2,0을 지날 때의 m의 값을 한번 구해주시면은 여기 3m이고 0이니까 3분의 1이 되겠고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접할 때니까 이 접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요 녀석의 그래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죠? fx의 그래프에서 꺾여 올라가졌잖아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죠. 꺾여 올라간 건 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랑 접점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x 플러스 1
3x-6이랑 연립을 합니다. 누구랑? m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랑. 이게 이제 접하는데 그 접선이 그 다음에 유리함수하고 접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가 정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시면은 D가 0일 때 쓰시면 M의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기울기가 0일 때도 나옵니다가 한번 언급했었죠? 이게 실제로는 안 만나는데 M이 0일 때 접한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명한 판정은 저건 접하는 게 아니라고 판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의 값이 0 또는 어떤 양수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거는 또 안 나옵니다. M의 값이 한 개로 나오게 돼요. 이게 지금 그 케이스거든요. 이 기울기가 무한대일 때가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M의 값이 아마 그냥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면은 m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3x 마이너스 6이다. 이 식을 정리해 줘 볼게요. 그러면은 mx의 제곱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4고 2m 마이너스 4죠. 이렇게 x에다가 요거 m이고 5죠. m 플러스 5.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4분의 d를 써주시면은 m-2의 제곱 마이너스 m의 봐보세요. m이 사라지죠? m의 제곱이. 그래서 그냥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점근선은 m을 0으로 주는데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은 그냥 해가 없는 걸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m인데 마이너스 5m이니까 마이너스 9m 플러스 4는 0. 그래서 m이 9분의 4 이렇게 하나만 예쁘게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었고 얘가 9분의 4였죠. 그래서 얘네 둘의 개구간, 사익구간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9분의 7이 나오니까 답이 1번이 되겠고요. 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번. 네. 아까 내가 이제 막 도착했을 때 16번에 답이 하나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거 이렇게 넘어왔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할 빌드업은 자,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 풀어봤어요. 두 가지 생이 공이 들어가도록 이라는 어떤 최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 요건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저희 스토프 문제에서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이 최소 요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최소 요건에서 얘 탈락해버리면 안 되잖아. 탈락하지 않게끔 최소 요건을 채워주고 나머지 남는 거를 야 반찬 남았는데 더 먹을 사람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를 지난 시간에 맞불 터프에서 분명히 풀어봤었고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봐볼게요. 개수의 제한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거시적인 분류를 또 이제 두 번째 할 얘기가 첫 번째 언급, 두 번째 언급은 거시적인 분류를 하는데 분류가 그 안에서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류까지 가면 너무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가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간색 공이 되게 적잖아요. 얘를 갖고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 공이 두 개야. 두 개를 갖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의 몰빵해서 넣거나 빨간 공을 몰빵하거나 혹은 흩뿌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개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따로따로 넣거나 몰아넣거나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박스가 이게 바구니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지금. 서로 다른 바구니끼리는 구분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요소의 구분 구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구니라는 요소가 있고 공이라는 요소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등장된 존재예요. 바구니끼리 서로 구분 구별이 되는 순서를 생각하는 바구니를 바꾸면 다른 다른 상황이 되는 그런 구분 구별이 되는 요소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구분 구별이 되죠. 빨간색을 넣을까 파란색을 넣으면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빨간색끼리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설정에 따라 빨간색끼리도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몰빵되는 케이스는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흩뿌려지는 케이스는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하나씩 넣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일단 거시적인 분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구분 구별에 대한 그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 바구니끼리의 구분 구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몰빵된 게 누가 받을지를 곱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몰빵을 얘가 받거나 얘가 받거나 얘가 받는 게 다 똑같다면 바구니끼리의 분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분 구별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실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은 지금 최소 요건을 만족 못해서 탈락 위기에 처해져 있죠. 야, 그럼 안 돼. 내가 빨리 챙겨줄게. 자, 빨간색은 소모가 끝났어요. 남은 게 파란색과 노란색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두 가지 색을 채워야 되거든. 야, 일단 지금 너네 잘못하면 좀 탈락되게 있어서 BY를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탈락은 면하라고 됐죠. 그러면은 파란색이 몇 개가 남았냐면은 한 개가 남았어요. 총 3개니까. 노란색은 2개가 남았죠. 지금 그리고 이 녀석도 지금 탈락 위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얘를 이제 파란색이 들어갈 때 노란색이 들어갈 때 나눠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들어가는 경우는 얘가 여기 넣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파란색은 보너스로 풀일 여건이 안 되네요. 파란색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3C1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분배 붙이고 묶어주고 나중에 이제 경우수를 잘하게 되면 이렇게 한 줄 컷으로 문제의 답이 끝나게 됩니다. 파란색을 여기 넣어주면은 자, 그 노란색은 얘는 못 봤죠. 색깔 2개가 초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야, 2개 보너스를 그 받는 건데 자, 노란색 2개가 있잖아요. 둘 중을 하나 곱하기 해서 2를 곱해야 되죠. 왜 2를 곱하죠? 바구니끼리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을 바구니가 2번 바구니냐 3번 바구니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2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구별을 항상 집착하듯이.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의 끝입니다. 노란색 2개 있잖아요. 그래서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녀석 봐볼게요. 요 녀석도 빨간 고기 소모가 끝났죠. 하나도 없네. 야야, 너 큰일 났어. 일단 하나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최소 요건을 면하도록 채워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채워줘야 되는데 경우가 중분류가 필요하게 돼요. 어떤 중분류가 필요하냐면은 저 녀석을 채워주는 게 블루로 채워주는 경우, 옐로로 채워주는 경우 얘는 둘이 되게 쉬워요. 쉬움. 자,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B, Y를 섞는 경우 1번, 2번 먼저 해볼게요. 자, 블루 채워줬어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은 이제 보너스를 뿌릴 여건이 안 되죠. 노란색은 몇 개 남았나요? 3개 남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노란색을 받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얘네 받으면 야, 우리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 우리 색깔 3개 돼. 그래서 얘로 몰빵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가 됩니다. 얘가 이제 옐로인 경우로 가볼게요. 중분류에서. 그러면 노란색이 1개 남았고 파란색은 몇 개 남았어요? 파란색은 지금 자녀가 2개 남았고 노란색은 1개가 남았습니다. 노란색이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죠. 파란색이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문제가 3번인데 3번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제가 이제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저격을 하고 답 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방법론은 변화가 없어요. 미리 최저 요건을 달성시켜주고 보너스를 더 주는 건데 중요한 게 지금 노란색이 2개가 남은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2개가 남았을 때 이 2개를 야 반찬 더 먹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자 너네 둘 중에 하나 요거가 잘못됐죠. 이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남은 두 노란색을 서로 구분 구별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Y1, Y2라고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할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할로. 그러니까 야 너가 2개 다 그냥 몰빵해서 먹어. 너가 2개 몰빵해서 먹어.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어.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경우는 같은 색끼리 구분이 있을 때, 구분 구별이 될 때. 근데 지금 구분 구별이 안 되니까 3가지가 되어야 된다. 이 0과 0, 2가 다른 이유는 박스 간의 구분 구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2가 아니라 3으로 고치고 얘가 4가 아니라
3으로 고치면 4가 아니라 3으로 고치고 4가 아니라 3으로 고치면은 답이 이렇게 75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4, 3, 12, 15, 45. 그래서 잠깐만. 4, 3, 12, 4, 16. 그래서 48. 네, 75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최저 요건이 있는 유형. 일단 최저 요건으로 탈락되지 말라고 채워준 다음에 남는 보너스를 더 주는데 남는 보너스가 구분구별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저기 n승 따리 쳐주면 되고요. 없을 때는 분할해 줘야 됩니다. 네, 분할. 구분이 없을 때는 분할, 구분이 있을 때는 곱하기 거듭제곱.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좀 깔끔할 겁니다. 자, 지체가 됐네요. 17번 볼게요. 17번이 좀 이제 여기 이 회차에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결론은 일단 요 빌드업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설문요구 한 번의 시험에서 그 문제풀이만 하게 되면은 뭐 금방 끝나겠지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와 증가 감소 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에 있는 애들이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인 애들 중에서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애들이 없어요. 여기다 증가 감소하는 단조 증가는 제외할게요. 단조 증가는 이것도 증가로 보는데 얘는 배제를 하고 단조 증가 감소가 아닌 애들에 대해서 저런 관계를 띄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직관적인 이유가 증가함수의 수식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x가 커지게 되면은 함수값도 커지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같을 수 있는 환경을 안 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근데 얘네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얘가 연속함수일 때. 자, 1대1 함수이면서 증가 감소가 안 되는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전박이 함수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y값 겹치는 게 없어. 하지만 증가 감소 함수 아니야. 이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런 함수는 거의 만나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막 이렇게 예쁘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만나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으면서 저기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중복이 안 되게끔 계속 계속 상승하거나 계속 하강하거나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벤 다이어그램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녀석이 여기 요 함수 같은 경우에 감소 함수여야 한다라는 판단을 먼저 이야기 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증가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왜 감소 함수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자,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1번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먼저 추론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추론적인 요소를 무조건 끼고 있는데, 자, 얘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0을 기점으로 어떤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따도 판단할 거지만 b도 양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랑 a가 양수니까 요 음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저 c가 뒤집히는데 c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a가 양수일 때 c가 음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c가 음수가 되어야지 고양이 코스염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증가함수 모양을 띌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증가함수니까 누구를 대타로 보낼 수 있어요? y는 x를 대타로 보낼 수가 있게 되고, y는 x가 이제 이 b 값을 조절해서 거꾸로 y는 x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음수에서 두 개의 근과 양수에서 한 개의 근을 나오는 조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근이 음양양이라는 점에서 얘는 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근데 이 판단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증가 아니면 감소인데 감소함수만 살아남았죠. 자, 그럼 감소함수도 이런 식으로 제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보시면은 자, 감소함수의 케이스를 봐볼게요. 자, 감소함수는 자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감소를 하는데 고양이 코스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감소함수가 되기 위해서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아랫수염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c가 음수가 돼서 저렇게 뒤집어져야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y는 x를 네가 좀 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소함수에서는 y는 x에서 무조건 하나는 만나게 되고, 자, 무조건 하나는 만나게 되고요. 네.
그런 성격은 띄고 거 확인은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은, 자, y는 x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직선의 경우의 역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직선. 자, 직선은 예를 들어서 그 y는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직선이 그, 자, 이렇게 역함수하고 y는 x 위에 있는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의 y절편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둘이 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좀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도 이렇게 돼서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의 특성상 그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역함수의 그 관계에서는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태초에 1이 아니었던 라면 무조건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b인 건데 그래서 감소함수란 판단을 했죠. 두 번째는 b가 0보다 크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b가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0보다 크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려주시게 되냐면은 b가 0일 때 먼저 생각해 볼게요. b가 0이면은 직선이 여기가 원점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역함수가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y는 x가 이제 원점을 또 지나는데 그 그냥 간단해요. 아니 y는 x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게 되면은 역함수하고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 일부분이.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무한히 많이 나오게 돼요. b가 0일 때는요. b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볼게. 자, 하나씩. 자, b가 만약에 0보다 작아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파란색이 왜 안 되는지. 자, 이런 거 역함수 그리는 거 좀 헷갈리시죠? 자, b가 음수로 내려온 만큼 x좌표로 음수만큼 가서 기울기는 요게 이렇게 y쪽으로 가까웠으면 이게 x쪽으로 가까운 이런 역함수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위로 볼록이 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위로 볼록이 되게 되니까 역시 또 꼭지점이 0, 뭐식이었던 게 마이너스, 뭐식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절대로 이제 교점의 개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그려지게 돼요. 이건 꼭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가 양수라는 판단까지 내려주셔서 그래프를 여기까지 특정 지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이에요. 자, 얘는 그럼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b가 양수면은 양수의 어떤 그 지점에서 꼭지점을 갖고서 그 이렇게 만약 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자, 직선이 하나 더 있죠? 자, b가 지금 y절편이었으면은 여기서 b가 x절편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라는 분기점이 이렇게 y 0,b에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 달라지는 지점이 b, 0에 있겠죠? 여기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으로 쭉 뻗어가니까 가게 되면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얘가 뚫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나오게 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량이 될 수 있는 조합이 오로지 이 그림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합으로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 이렇게 말이죠. 여기가 6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이 세 개에서 세 개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편의상 이거를 진짜 중요한 거야. 얘를 G라고 하고 얘를 H라고 해볼게. 자, 그럼 원함수. 여기가 G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얀색 여기가 H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역함수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 이 녀석은 그 G의 인버스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H의 인버스죠. 반대로. 어디 갔어? 아이고, 아휴. 땡큐.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 G고 여기가 H 이렇게 나볼게요. 이러면 됐죠?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점은 G하고 H 인버스의 교점이네요. 얘는 G 인버스하고 저기 H하고의 교점이네요. 그렇죠? 이게 G 인버스고 그다음에 이 직선이 H 이렇게. 됐죠? 자, 잘 보세요. 이 교점은 G 위의 점이기도 하고 H 인버스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H 인버스 위에 있는 점을 H로 옮기고 G의 점을 G 인버스로 옮기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야 우리 심심한데 대칭 이동 놀이 할래 해갖고 같이 이동을 하면 이 교점도 똑같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교점이 y는 x 대칭 이동을 한 게 요 교점이라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는 역함수에서는 y좌표로 돌변하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6,-9라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워요. 네.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자, 직선이고 감수함수예요. 자,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도 역시 감수함수가 되는데 그 특성상 두 감수함수는 무조건 y는 x에서 무조건 한 개의 그거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감수함수에 대한 역함수와 감수함수에 대해서 정의해 줄 때. 그러니까 이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1,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1을 대입하시면은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게 되고요. 6,-9를 누가 지날 때 이 직선이 이게 원래 직선이죠. 그 다음에 6,-9를 지납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거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가 1이요. 네. a 플러스 b가 1이니까 여기는 5a가 마이너스 10이니까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b가 3이 되죠. 이거 되시겠죠. 가간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c가 나왔잖아요. 더한 건 1이니까 일단 요거는 1입니다. C 구하시면 되는 건데 자, C는 뭐 안 썼어요? 요거 안 썼잖아요. 요거는 자, 이것도 하실 때 복잡하게 이거는 C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저 역함수 아닌 거. 이 점에다가 대입해야 될 좌표가 마이너스 9, 6인가요? 6, 마이너스 9인가요? 마이너스 9, 6이겠죠. 그래서 A가 저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2가 되겠고 마이너스 9, 9C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겠고 이렇게 이게 얼마?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왔나? 자,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 넘겨주면 8이 되겠고 요거 4가 되겠고 마이너스 9C가 여기 아닌데? 잠깐만요. 다시 마이너스 2하고 3 A는 마이너스 2, B는 3 요것만 필요하죠. 자, 봅시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6을 지난다. 뭐가? 아래에 있는 저 식이 마이너스 9C 플러스 B 2가 6을 지난다. 요렇게 맞죠? 3, 2분의 3. 자, 그럼 4분의 9가 나오죠? 됐어요. 넘겨주시고 제곱하면은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9C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9로 나눠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요거 1이니까 답이 2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좀 어려운 편에 하는 문제였고요. 시간 너무 버렸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로 이렇게 시간을 다 쓴다고? 그러면은 조금 끊을 수밖에 없겠고, 요거만 좀 해볼게요. 18번까지 해볼게요. 요게 그거거든요. 이거 정리해 줄게요. 지금 내가 정리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K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K 값 쉽게 구할 수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 K의 의미는 정근선까지의 저거의 그 길이야.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축과 이루는 그거 가볼게요. 이거 보면 돼요. 자, 저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로 바로 그려볼게요. 1,4잖아요. 1,4라는 시그니처 포인트를 갖고요. 별표. 그 다음에 9라는 저걸 가지니까 그리고 양수만 그리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P점으로 잡으면 이 넓이가 항상 K 값인 9로 일정하다 라는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축까지 내렸을 때 이 빨간색의 그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정근선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렇게 조금 옆으로 톡톡톡 밀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각형이 넓으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만 존재하는데 그 최소값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저 식을 고쳐보면 x-1분의 9고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x-1 곱하기 y-4가 9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조건이라고 부를게요. 이 조건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죠? 요거 y잖아. 요거 x잖아. 요거로 요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적.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막 두루뭉술하게 뭐 한다면 산수기에 돌리면 이러고 넘어갔는데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 관계식으로 얘를 하나 고쳐야 되는데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자, y-4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y-4는 x-1분의 9잖아요. 이렇게 써주시고 원래는 마이너스 4가 없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야.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냐면은 자, x-1로 통분해서 4x-4니까 4x 플러스 5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산술기 할 때 얘기했었죠. 그때 요거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 뭐 저기 검산식으로 써서 역수관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어라? 분모의 쳤수가 분자의 쳤수보다 작네? 불편하네? 이 생각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 x-1에 4x-4x 플러스 9. 그러면 마이너스 9가 생기는데 원래 없어야 될 숫자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럼 공간 없으니까 여기다 올려서 써볼게. 그럼 x-1로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시게 되면은 4x 플러스 9, x-1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학 거기 상 부분이에요. 선생님 역수관계 안 나오잖아요. 자, 근데 얘는 튜닝이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4에 x-1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없는 마이너스 4를 했어? 그러니까 플러스 4를 해서 이렇게 13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튜닝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됐죠? 요거 됐단 말이에요. 요거.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은 25가 나오게 되죠? 자, 2 곱하기 루트 36, 이렇게 12에다가 13을 더하니까요. 최소값은 23이고 최소값을 묻는 경우도 있고 이건 그 아래 문제.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소가 되는 x, y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소를 묻는 경우도 있고 최소의 컨디션을 묻는 경우도 있죠. 산술계를 쓴 그 두 대상이 같을 때니까 x-1의 제곱이 4분의 9일 때니까 양수만 취급하니까 이거 2분의 3일 때니까 x가 2분의 5일 때 x가 2분의 5일 때 선생님 y를 모르는데요. 자, y는 관계식이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2분의 5 대입하시면은 2분의 3이 되겠고요. 3분의 2 곱하시면은 여기 6이 되니까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x, y가 기준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이 조건으로 얘를 구하는 건데 이 관계식으로 여기다 한 문자로 통일하라. 한 문자로 통일해서 정리한 다음에 진분수 형태를 고쳐줘서 튜닝한 다음에 산술기가 때리시면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할 게 좀 되게 더 많았는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